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3일 오후 3시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대선 전략을 나는 대장동만 팬다, 나는 이재명만 팬다에 아주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일 매일 한 번씩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대장동 게이트의 여러 측면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상당히 이 정치적인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반대장동 게이트 연합, 정권 교체를 위한 반대장동 게이트 연합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이번 대선판을 부패 척결의 적임자인 윤석열 대 부패 몸통인 이재명으로 설정한 듯합니다. 국민들에게 가장 소구력이 있는 것이 부패 척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오늘은 상당히 정치적인 센스를 이분이 발휘를 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반대장동 게이트 연합을 추진하자는 그 제안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지탱하는 헌법적 가치와 지난 70여 년 우여곡절을 겪으며 구축해온 국가 운영 시스템이 파괴되고 우리 사회의 버팀목인 도덕적 가치 기준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위기는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문재인 정권과 시대착오적 586들의 운동권 정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상식을 파괴했고 공정과 정의를 짓밟았습니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습니다. 조국 사태와 대장동 게이트는 이를 상징합니다. 이 위기가 더 악화하는 걸 우선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도 안보도 복지도 국민 개개인의 더 좋은 삶도 꿈꿀 수 있습니다. 정권 교체가 그 시작입니다. 국민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절반을 훌쩍 넘는 국민이 정권 교체를 원하고 계시는 게 그 증표입니다. 제가 당원과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로 확정되면 그 즉시 정권 교체를 위한 반대장동 게이트 연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반대장동 게이트 연합은 이름 그대로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제정당, 사회단체, 개별 인사 등이 함께 참여하여 대장동 게이트의 실상을 파헤치고 국민과 함께 공유하며 함께 공동행동을 하는 기구입니다. 이번 대선은 대장동 게이트의 부패 몸통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을 잇는 하나의 세력입니다. 문재명 세력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들은 공적 권력을 이용하여 국민 자산을 약탈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범죄 행각이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하여, 그동안 자신들이 구축한 부패 이권을 지키기 위하여 이번 선거에서 사활을 걸고 저항할 것입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전체가 대장동 아수라장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라의 위기를 막고 새로운 번영의 미래로 나갈 수 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역과 세대 등 차이를 불문하고 부패 척결 정권 교체라는 목표를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아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저희 모든 것을 바쳐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대한민국 역사의 분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대충 이런 취지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반대장동 게이트 연합. 자, 그러면은 이 추진은 국민의힘 공식 후보로 확정된 다음에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공식 후보가 된 다음에 정권 교체를 위한 반대장동 게이트 연합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이걸 보면은 국민의힘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반문재인 반이재명 세력 다 모아서 대장동 사건의 전모를 파헤쳐 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걸 통해서 정권 교체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 뜻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어가서 정권 교체에서 확실하게 한 500만 표 차이로 이기겠다 하는 그런 취지를 여기에 담은 뜻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판을 대장동판으로 만들고 자신은 부패 척결의 적임자고 이재명은 부패 몸통이다,
대한민국의 대장동 화를 막겠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설정한 것은 참 잘 됐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반대장동 게이트 연합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국민의힘이 만들어서 그럼 뭘 하겠다는 것이냐? 검찰이 끝까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이재명에게 배임죄도 적용하지 않고 해서 면접을 주었을 때 뭘 하겠다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또한 필요한 거죠. 뭘 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이 경찰, 검찰, 국정원 늘 수하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 특히 윤석열 전 총장에게 매우 적대적입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을 거냐? 우선 생각나는 것이 거리 광장으로 몰려 나오는 겁니다. 거리 광장으로 몰려 나와서 2019년 조국을 규탄하듯이 그런 대규모 집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게 안 된다면은 코로나 사태에 비추어 무슨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냐 하는 그 방법론이 문제입니다. 이 뜻은 뭐 좋다고 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반대장동 게이트 연합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새로운 자료를 발굴해 가지고 폭로를 하고 이것이 국민들을 화를 나게 만들고 이것은 검찰이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걸 제보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데서 이게 승패가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그걸 또 얼마나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할 것이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페이스북 글은 잘 쓴 글이지만은 이것은 정치 메시지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장황하고 너무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선거 때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마음을 잡는 것이고 그것은 국민들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그런 메시지라 하는데 윤석열 전 총장은 이 말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면서도 거기에 핵심을 찌르는 아주 짤막한 메시지가 좀 부족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분이 평생 관료 생활을 했으므로 이 정치에서 필요한 언어를 만들어내는데 아직도 미숙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반대장동 게이트 연합을 과연 이끌 수 있겠느냐? 메시지 전달에서 실패하면 아무것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장동 게이트, 문재명 세력이란 말은 잘 만들었습니다. 문재명 깽판 세력이냐? 문재인 반역 정권, 이재명 깽판 정권을 합쳐서 문재명 반역 깽판 정권, 줄여서 문재명 깽판 정권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정치적 메시지는 짧아야 합니다. 이재명, 홍준표 이런 사람들은 정치를 오래 했으므로 이 정치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그 능력은 윤석열 전 총장을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고 봅니다. 정치 메시지는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설명하면 이미 시간 다 지나버립니다. 그냥 내질러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나 진실이 있어야 되죠. 가장 유명한 정치 구호가 우리나라 역사상 1950년대에 신익희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후보입니다. 이승만 당시 자유당 후보와 대결할 때 만들었던 못 살겠다 갈아보자였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 이후에 국민들이 마음을 뒤흔들 만한 구호가 뭐 들어 나오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들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측에 아주 이 메시지의 귀재가 있어야 지금 모처럼 꺼낸 정권 교체를 위한 반대장동 게이트 연합도 꾸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